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소나타 뉴라이즈 2.0 가솔린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을 살짝 고민하긴 했었는데 노블레스 트림 선택하신 이유, 옵션을 많이 찾는 사람한테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간성인데요. 디자인을 뽑을 수 있는데요. 준수한 연비다라고.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 단점은 코나를 타다가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차량 공조기 조작을 할 때 이런 거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양카, 사이언스. 이 차를 타면 약간 좀 변하는 게 있어요.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라이즈 차량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황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 소나타의 경쟁 차량이자 기아자동차의 베스트셀링 중형 세단인 바로 2세대 더 뉴 K5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2세대 K5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2세대 더 뉴 K5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안산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28살 평범한 직장인 K5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차량은 2019년식 더 뉴 K5 2세대 2.0 가솔린 모델이고요.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2.5세대로 또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유보 내비,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중고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구매는 23년 7월에 구매를 했고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 가격은 착값만 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지불을 했고요. 그다음 취등록세, 보험료 포함해서 총 2,060만 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77,000km 타고 있고요. 구매할 때 당시는 63,000km에 구매하였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 첫 차량은 2014년식 더 뉴 아반떼 MD 1.6 가솔린 모델을 탔었고요. 두 번째 차량으로 2019년식 코나 1세대 1.6 터보 모델을 운행했습니다. 2세대 더 뉴 K5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전 차량이 코나 1세대였는데 가장 불만이었던 게 트렁크 공간과 뒷자리 공간이었습니다. 코나 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 하나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세차도 또 좋아하는데 세차용품, 개인용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넣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놓고 다녀야 되는 공간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차주는 관상이 세차를 한 3시간씩 하실 것 같은데 평소 한 2-3시간 정도 네. 하고요. 왜냐면 지금 차주님 BBS 휠만 봐도 세차에 진심이실 것 같아요. 혹시 양은 아니죠? 제가 양카 느낌을 안 내려고 최대한 했는데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2월에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자친구도 코나 1세대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분이랑 똑같은 코나 차량 타셨던 거예요? 네, 여자친구가 먼저 코나를 구매를 했었고 저도 어쩌다 보니 코나를 끌게 되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똑같은 차 타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네, 그만큼 사랑하고 네. 제가 따라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간도 조금 아쉬우셨고요. 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뒷자리에 사람도 많이 태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트렁크도 넓어야 뭐 장도 보고 할 텐데 둘 다 코나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은 공간에 대한 협소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더 뉴 K5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차주님께서 2.0 가솔린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다른 뭐 디젤이나 뭐 LPG 뭐 이런 모델들 고민 안 해보셨나요?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1.6 터보 모델인데요. 나머지 1.7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젤 특유의 소음을 싫어하다 보니까 고르지 않게 되었고 그다음에 LPG 모델은 트렁크 공간을 또 차지하다 보니 고려하지 않았고요. 가스통 들어있죠, 그죠? 네, 가스통 들어있어서 그것도 제 세차용품을 또 놓지 못하기 때문에 아하. 고르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2.0 하이브리드 모델을 살짝 고민하긴 했었는데 제가 고속주행도 많이 없고 추후 정비 비용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서 고려하지 않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6 터보 모델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서 끌렸었는데요. 아시다시피 1.6 터보 모델에는 7단 DCT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제 전 차량이 코나 1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터보 모델에는 7단 DCT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 가속할 때 꿀렁거림 그리고 저속에서의 꿀렁거림 그리고 엔진 떨림 이런 것들이 조금 불만이었기 때문에 결국 무난무난한 2.0 가솔린 모델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굉장히 다양한데 노블레스 트림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저는 차량을 구매할 때 옵션이 풍부한 차량을 구매하고 싶었는데요.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LED 램프, 앞좌석 통풍, 18인치 힐, 오토홀드 등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노블레스 등급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더뉴 K5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동급 모델인 소나타 뉴라이즈 모델인데요. 뉴라이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렌트 이력이 K5에 비해 굉장히 많았고, 렌트차, 뭐 택부차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아서 이제 엔카에서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사용 이력 있음이 엄청 많이 있어서 고려를 하지 않게 되었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모던 등급이라고 있는데 그 등급이 제일 많더라고요, 매물이. 그래서 저같이 옵션을 많이 찾는 사람한테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기존 K5와 소나타에서 볼 수 없었던 HDA 기능이 또 K5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더뉴 K5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세대 더뉴 K5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공간성인데요. K5 같은 경우에는 중형 세단답게 앞자리, 뒷좌석,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기존에 타던 코나 1세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나 트렁크 공간도 좁아서 골프백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 세차 용품도 안 들어가서 폴딩하고 이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었고, 특히나 제가 앞자리에 운전석이나 동승석에 앉게 되면은 어깨가 좀 굉장히 아팠습니다. 시트가 폭이 굉장히 좁았나요? 시트 폭이 왠지 모르겠지만 코나가 유독 좁아서 좀 어깨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고요. K5를 구매했을 때 이런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좀 여자친구한테 불만을 좀 안 가지고. 죄송한데 결혼 얼마 안 앞두고 계신데 여자친구한테 불만이 뭐가 있었나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혹시 그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요?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 돈이 또 현실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DM8 소나타 뒷자리를 탑승한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DM8이 최신 연식임에도 불구하고 더뉴 K5가 더 넓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공간성으로는 정말 활용도가 높고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디자인을 뽑을 수 있는데요. 주간 주행등을 보면은 바닥에 깔려오는 전형적인 중형 세단 같은 중후한 느낌을 더해주고, 2세대 전기형 올뉴 K5 모델에서 2세대 후기형 더뉴 K5로 넘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날렵하고 중후하게 변한 전면부 디자인이 특징인 것 같은데요. 그릴 같은 경우는 움프 파인 음각 디테일에 인탈리오 라디에이터 그릴이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하단부에 LED 안개등이 포함된 안정감 있는 디자인의 버퍼가 전면부 K5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되면 와이드한 중형차의 차체 크기를 뽐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 휀다 쪽에 있는 가니시 포인트가 조금 더 와이드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 이 차 휠은 18인치 휠이 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양카 스멜이 좀 나는데, 이게 BBS 휠이라고 싸제로 구매를 했고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24년 맞이해서 고생했다고 거금을 들여서 구매해준 휠입니다. 여자친구분께서 저거 휠 선물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가서 구매하려고 하니까 본인 카드를 또 들이밀더라고요.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 여자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서 네. 개량을 할 예정입니다. 선뜻 카드 내미는 여자는 사랑이에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확실하시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원래 순정 휠 같은 경우는 16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노블레 스트림으로 오시게 되면 18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 또한 조금 더 날렵하게 변한 후면부 디자인이 특징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야간 주행 시 리어 램프를 보면은 LED로 점등이 되면서 굉장히 또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면 하단부를 봤을 때 디퓨저가 순정으로 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싸제로 장착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좀 스포티함도 묻어나 있습니다. 죄송한데 튜닝 살짝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튜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당하게 순정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주님께서 스포일러 거하게 달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또 알리에서 또 3만원 주고 구매한 스포일러를 또 달아놨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카 느낌을 안 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저는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요. 핸들 모양 또한 스포티하고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빵꾸 뚫려 있는 거 타공도 좀 들어가 있고, 순정은 아니고 여자친구가 또 가죽이 너무 오래됐다 이렇게 해서 바꿔줬습니다. 초면에 너무 죄송한데 여자친구분께서 양카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전혀 아니고 제가 바꾸고 싶다 노래를 부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바꿔줬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내조하는 여자 별로 없어요. 네, 확실합니다. 3.5인치 모로 TFT HT 클러스터가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저희를 맞이를 해주고 있고,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의 시인성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공조기 이런 버튼류들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도 누구나 간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중형차 치고는 준수한 연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 출퇴근을 할 때 약 16km 정도의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 갔을 때는 평균 약 15km에서 18km 정도의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행차 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지 않고 있나. 고속도로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았을 때 최대 연비 몇 가지 보셨나요? 최대 연비는 19까지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차주님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가끔 한 번씩 이제 밟고 싶을 때가 있긴 한데 평상시에는 안전하게 운행하려는 편이고 RPM을 최대한 좀 안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 어떤 거 넣고 계세요? 일반유를 넣고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4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평소에 저는 컴포트 모드를 놓고 주행하는 편입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일반 공도 8, 고속도로 2 정도로 운행 중이고요.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복합 평균 연비는 약 11km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주유를 하는 습관은 계기판상으로 봤을 때 약 200km 정도 이하가 될 때 주유를 하는데요. 현재 안산 시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20원인데요. 약 6만원 정도 주유를 했을 때 거의 기름이 가득 차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기름 탱크 용량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코나 1세대 같은 경우에 풀 주유했을 때 약 600km에서 630km 주행이 가능했었고요. K5를 풀 주유했을 때는 750km에서 800km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가 나왔었고, 영혼까지 네. 끌어모았을 때 약 830km 정도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탔던 코나에 대비해서 약 주행 가능 거리가 200km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아 스팅어 만땅 넣으면 주행 가는 거리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600km 정도 넘지 않을까요? 550km도 안 나와요. 600km는 전혀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 차량 7단 DCT 변속기가 아닌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7단 DCT 미션의 공통적인 특징이 저단에서의 울컥거림과 수리비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잖아요. 이 차량 2세대 더뉴 K5 라인업 중에서 1.6 가솔린 터보 모델과 1.7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7단 DCT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2.0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울컥거림과 미션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것에서는 조금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무난무난한 정숙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출퇴근을 할 때는 노면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들리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전에 타던 차량인 코나와 정숙성을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조용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세대 더뉴 K5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으로는 가속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163마력, 20토크, 공차 중량 약 1.5톤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전에 타던 차량인 코나 같은 경우에는 177마력, 27토크, 약 1.4톤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보다 출력이 높네요. 그래서 코나를 타다가 K5로 넘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가속력 부분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생각보다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차량이 잘 안 나가서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지만은 현재는 적응해서 안전하게 잘 운행 중입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차량 공조기 조작을 할 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화면에 시트 온도나 내부 온도가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살짝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주님 지금 공조 조작할 때 반응이 느린 거 그렇다 쳐요. 지금 에어컨을 저희가 1단을 틀어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공조기 센터패시 안쪽에 뭐 시냇물이 좀 흐르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소리 나거든요. 이거 차주님도 원래 평소에 느끼시는 건가요? 예, 제가 차량을 구매했을 때 7월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게 됐는데 바로 느끼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시냇물 소리가 저뿐만 아니라 카페나 다른 요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한테도 똑같은 증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K5 카페에서도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나요? 네, 가끔 있던 네. 걸로 봤습니다.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은근히 거슬릴 것 같아요. 네, 소음이 예민하신 분들은 무조건 거슬리실 것 같고. 근데 지금 차주님 제가 소음을 하나 더 들었어요. 어떤 거죠? 차주님 지금 유턴하실 때 핸들 돌리는데 끼끼끼 소리 나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전 차량 코나에서도 이런 소리가 났어서 제가 수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소리가 나서 수리를 하려고 했으나 포기하고 타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나와주셨던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주님께서 핸들을 유턴을 하거나 크게 꺾었을 때 킥 소리가 나는데 일명 개구리 소리라고 불리거든요. 이 차량도 차주님 유턴 지금 한 3-4번 하실 때마다 엄청 크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한번 AS센터 한번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주님 결혼을 앞두고 계시고 너무 지금 축하드리는데 정말 죄송한데 요거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어떤 것일까요? 이 K5를 타면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숙명 중에 하나가
양카, 사이언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K5를 타지만 몇몇 사람들 때문에 양카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 차를 탔을 때 안전하게 운행을 한게 된다면은 그래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그 양카 이미지만 뺐을 때는 이 차량이 정말 이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K5 산다고 했을 때 과학이 아니냐? 그 차 왜 사? 이런 얘기 없었나요? 몇몇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죠.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이게 저도 약간은 알 것 같은데 이 차를 타면은 약간 좀 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열받는 상황이 있잖아요. 앞차에 막 끼어든다던가 그러면은 막 제껴서 막 뭐라 하고 싶어 그런 게 있긴 하긴 합니다. 차주님께서 약간 양카라는 문턱을 살짝 넘으실 뻔했어요. 휠도 바꾸셨고 스포일러도 조금 달아 놓으셨지만 브렌톤 엠블럼은 추가를 안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브렌톤 박혀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밟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브렌톤을 만약에 달게 되면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안산 폭주족이에요. 아마 유명해졌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할 때 HDA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겠다라는 옵션이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HDA 초기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핸들을 좀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물론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핸들에 손을 얹어서 운전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차선을 일자로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차주님 이 차량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차감에 대해서는 제가 뉴라이즈 차량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요. 뉴라이즈 소나타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진 않지만 승차감이 딱히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2세대 후기형 더뉴 K5가 기존에 출시됐었던 K5보다 핸들이 굉장히 묵직하게 바뀌었다고 얘기가 많거든요. 차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핸들이 정말 가볍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일단은 일반 여성분들이 한 손으로 돌리기에는 좀 무거움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인터넷을 봤을 때 뉴라이즈는 핸들이 가벼운데 K5는 좀 무겁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더뉴 K5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는 130만 원을 냈고요. 월로 따졌을 때는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고 그리고 자동차세는 약 40만 원 중후반 정도 내고 있고 월로 따졌을 때는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도주행 8, 고속도로 2 주행으로 했을 때 평균 복합연비가 11km인데 그리고 제가 주행 가는 거리 200km 정도 남았을 때 주유를 하는 편인데 안산 평균 휘발유 가격 1620원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원 정도 주유를 하면은 거의 풀 주유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득 주유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750km에서 800k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평균 약 1500km 정도 주행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름값은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오토큐를 가지는 않고 일반 공업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약 6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 주기는 제가 약 8,000km 정도 주행했을 때 교체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운행할 때 한 달에 약 3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2세대 더뉴 K5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처음에는 가속력 부분 때문에 후회를 했었는데 조금 답답하셔가지고 네, 조금 답답해서 사실 좀 후회를 했었는데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고 출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금 적응을 했기 때문에 크게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처럼 이 K5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이런 장단점을 설명드린 것 같아서 K5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